조현병의 특징적 증상은 다양한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기능 부전을 포함하지만 조현병 특유의 단일 증상은 없습니다. 진단은 직업적, 사회적 기능 손상과 연관된 징후와 증상들을 알게 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조현병은 이질적인 임상 증후군이므로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특정 증상들은 각기 상당히 다릅니다. 최소 2개의 증상들이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상당 부분에 걸쳐 있어야만 합니다. 이 증상들 중 최소 하나는 망상이나 환각 혹은 와해된 언어가 분명히 존재하여야 합니다. 극도로 와해된 또는 긴장성 행동과 음성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성기 증상이 치료에 반응해 1개월 내에 관해된 상황에서도 만약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증상이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정신과 전문의가 추정하는 경우에는 진단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조현병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요 기능 영역의 손상을 수반합니다. 장애가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시작하는 경우 기대 수준의 기능은 달성되지 않습니다. 해당인을 장애가 생기지 않은 형제나 자매와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기능 부전은 장애의 경과 동안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됩니다. 무의욕증은 사회적 기능 부전과 연결됩니다. 조현병이 있는 사람에서 인지 손상과 기능 손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강력한 증거도 있습니다. 장애의 어떤 징후는 최소 6개월의 지속적인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전구 증상들이 흔히 활성기에 선행하고 잔류 증상들이 활성기를 뒤잇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구 증상이나 잔류 증상은 경한 형태의 환각이나 망상이 특징입니다. 이 시기는 망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유별난 이상한 믿음과 관계사고 혹은 마술적 사고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존재를 감지하는 등의 유별난 지각 경험을 갖기도 합니다. 이들의 언어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모호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유별나기는 하나 극도로 와해된 정도는 아니고 남들이 있는 데서 중얼거리는 정도입니다. 음성 증상이 전구기 및 잔류기에 흔하며 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동적이었던 사람들은 이전의 일상으로부터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흔히 장애의 첫 징후입니다. 기분 증상과 완전한 기분 사파가 조현병에서 흔하며 활성기 증상과 공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신병적 기분장애와 구별되게 조현병 진단은 기분 사파부재에서의 망상이나 환각의 존재를 요구합니다. 덧붙여 기분 사파는 모두 합해도 조현병의 활성기 및 잔류기의 전체 지속기간 중 단기간에만 있어야 합니다. 조현병의 DSM-5 진단 기준 A 다음 증상 중 2개 이상이 1개월의 기간 동안의 상당 부분의 시간에 존재하고 이들 중 최소한 하나는 아래 증상 중 1, 2 혹은 3이어야 합니다. 1. 망상 2. 환각 3. 질이 멸렬하고 와해된 언어 4. 와해된 행동 또는 긴장성 행동 5. 정서의 감소, 사회적 철퇴 등의 음성 증상 B. 장애의 발병 이후 상당 부분의 시간 동안 1. 대인관계 혹은 자기관리와 같은 주요 영역의 한 가지 이상에서 기능 수준이 발병 전 기능 수준 이하로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시장애의 지속적 징후가 최소 6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이러한 6개월의 기간은 진단 기준 A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최소 1개월을 포함해야 하고 전구 증상이나 잔류 증상의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구기나 잔류기 동안 장애의 징후는 단지 음성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진단 기준 A 증상의 2가지 이상이 약화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D. 장애가 물질이나 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F.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아동기 발병 의사소통 장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조현병의 추가 진단은 조현병의 다른 필요 증상에 더하여 뚜렷한 망상이나 환각이 최소 1개월 동안 있을 때에만 내려집니다. 조현병의 부수적 특징 조현병이 있는 사람은 적절한 자극 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등의 부적절한 정동, 우울, 불안 혹은 분노 형태를 취할 수 있는 불쾌한 기분,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하는 등의 손상된 수면 양상, 식사에 대한 흥미결여 혹은 음식 거절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인증과 비현실감 그리고 신체적 걱정이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 망상 수준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불안과 공포가 흔합니다. 조현병에서 인지 결함들이 흔하며 직업적 기능적 손상과 강하게 연결됩니다. 감각 처리 및 억제력의 이상과 더불어 주의력 감퇴도 발견됩니다. 조현병이 있는 일부는 다른 사람의 의도를 유추하는 능력의 결함을 포함한 사회인지 결함을 보이며 상관없는 사건이나 자극에 대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주의를 기울이고 개인적으로 해석해서 망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손상들은 증상 호전되는 시기에도 빈번히 지속됩니다. 정신병이 있는 몇몇 사람들은 병식이 없거나 자신의 장애를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조현병 증상을 알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병식 결여에 포함되고 병의 전체 경과에 걸쳐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병을 알지 못하는 것은 조현병의 증상 자체입니다. 이 증상은 치료에 비협조를 보이는 가장 흔한 예측 요인이며 높은 재발률, 입원 등의 강제적 치료 횟수의 증가, 불량한 심리사회 기능, 공격성, 좋지 않은 질병 경과 등의 예측 요인이기도 합니다. 비록 폭력이 흔하지는 않지만 적대감과 공격성이 조현병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공격성은 젊은 남성에서 그리고 폭력의 과거력, 치료, 비협조, 물질 중독, 충동성 등이 있는 사람에서 더 빈번합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조현병이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공격적이지 않으며 일반인보다 오히려 더 빈번하게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영상, 신경병리, 신경심리 등의 연구로부터의 증거에서 여러 뇌 영역에서 건강한 사람, 집단과 조현병이 있는 사람,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전두피질과 측두피질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건강한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뇌 용적 감소가 관찰되어 왔습니다. 연령에 따른 뇌 용적의 감소는 건강한 사람보다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에서 더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은 시선 추적 및 전기생리 지수들에서 조현병이 없는 사람들과 달라 보입니다. 조현병이 있는 사람에서 흔한 신경학적 징후로 운동협응, 감각통합, 복합적 움직임의 운동 순서의 손상, 좌우 혼돈, 움직임의 탈억제 등이 포함됩니다. 조현병의 원인. 약 인구 100명당 1명이 조현병을 가질 수 있으며 지역, 인종, 문화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 여자가 같은 비율로 이 질환을 가질 수 있지만 남자는 20세 전후, 여자는 30세 전후에 발병이 되며 예후는 여자에게서 더 좋은 편입니다. 유전, 신경학적 등의 이유인 생물학적 원인과 정신사회적인 요인이 원인일 수 있으나 생물학적 원인이 더 중요하며 이는 조현병이 약물에 더욱 반응이 좋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조현병의 증상.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망상과 환각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관계를 맺는 관계망상과 자신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 자신의 신체 증상과 관련지어 잘못된 생각을 하는 신체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망상이 있습니다. 또한 환청은 소리, 맛, 냄새 등 지각과 관련된 양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장애로는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움직임이 없거나 반향행동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장애로 인해 감정을 느끼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감정 표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서 갑작스럽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지 각종 검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조현병의 치료. 활성화된 정신병적 증상을 통제하거나 제거하여 기능 수준이 긍정적이고 약물 치료가 일관되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특히 급성, 반응성, 정신병적 증상을 제거하고 정상 기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환자는 목표지향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현실에 기반한 사고에 초점을 맞춥니다. 언어적 표현 방식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진술이 논리적이어야 하며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화 주제에 초점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어나 분노 없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능동적이고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는 회복 방식을 획득하고 유지합니다. 조현병의 치료에는 단계별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급성기에는 증상의 조절이 필요하며 안정기 및 유지기에는 정신병적 증상의 완화 및 호전된 증상, 유지, 재발 방지가 중요합니다. 치료의 목표로는 약물의 부작용의 최소화 상태에서 항정신병 약물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합의는 조현병 삽화 1회 이후 12년간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항정신병 치료를 중단하면 1년 무복용 후 80%, 2년 후 98%의 재발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는 보통 급성 증상이 완화된 후 퇴원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돕고 싶은 마음에 환자에게 너무 일찍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권유하게 되는데, 이는 조현병에 대한 지식 부족과 질병이 심하고 만성화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가족들은 환자에게 좌절감을 주지 않으면서 조현병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알게끔 도와야 하며, 정신증 삽화 기간 동안 그 자체와 관련된 사건들을 토의하도록 합니다. 정신증 삽화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있는데, 이는 그 사건과 관련된 수치심을 증가시키고 그 사건을 더 잘 이해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됩니다. 정신증은 종종 가족들을 놀라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진료 시간에 의사와 가족들이 함께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스트레스 상황 시 대처 전략들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활동에 서서히 참여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은 환자에게 너무 감정적인 표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강렬한 감정 표출은 조현병 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조현병의 예후. 대체로 50%에서 잘 낫지 않으며 점차 악화되는 경과를 갖습니다. 하지만 10에서 20%에서는 완전 회복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대체로 호전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